상담 당시에는 고연차 또는 훌륭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들어오시지만 막상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안녕하세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여운입니다. 오늘은 좋은 변호사 선임하기 위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규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찾다 보면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고 굉장히 많은 수의 변호사들을 자랑하는 로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건을 맡아주실 변호사는 그 모든 회사의 변호사들이 아니라 고작해야 1명, 많아야 2명 정도의 변호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개별 변호사, 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지가 중요할 건데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주고 의뢰인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좋은 변호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인데요. 법률사무의 본질은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갖고 있는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꼭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변호사님께서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실 건지, 그리고 나와 직접 소통할 건지 확답을 들은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님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능력과 소통, 책임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님은 뛰어난 법리적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에 적용되는 법논리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요. 유능함과 전문성을 살려서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물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순간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독단적인 통보가 아닌 설득과 이해 과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변호사님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력은 책임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 사건을 진심으로 임해주시고 잘 풀어나가실 수 있는 분인지 상담 과정에서 파악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선임을 피해야 할 변호사, 법무법인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담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입니다. 상담 당시에는 고연차 또는 훌륭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들어오시지만 막상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연차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는 겁니다. 간혹 상담했던 변호사님께서는 검토를 직접 해주시고 제가 소통만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상담 시에 구체적인 사건 파악에는 주력하지 않고 계약 이야기만 꺼내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잘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 그리고 주장 사실, 구체적 사실관계,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의 사건을 위임받기 위해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사나 상담실장에 있는 사무실이라면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른 로펌이나 변호사를 그저 비방하는 경우입니다. 논리학에선 A를 주장하기 위해선 A에 대한 강화 주장과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될 텐데 B가 아니에요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A가 타당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하한다고 해서 이곳에 곧 맡겨야 되나요? 그런 인성과 성품을 가진 변호사라면 결국에는 의뢰인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100% 성공을 확신하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라는 하나의 구체적 쟁점 사실이라 하더라도 10개의 대여금 사건이 있으면 10개의 각기 다른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그저 상담에서 현혹하기 위한 그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상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건에 관할 기관에 대해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기대어 설명하는 변호사를 피하십시오. 소위 말해서 전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고위 공직자들도 쉽게 구속되고 처벌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전관 내지는 혈연, 지연, 학연에 엮여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었을 때 그 기관에 있는 공직자의 경우에 본인들의 평생의 이 직을 걸고 그 변호사의 말만 믿고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해결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점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셨는지 확인해주세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어떤 소송이 필요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변호사들이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우선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송의 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소송이 어느 정도 기간을 걸릴지, 내가 과연 승소할 수 있을지,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 법률사무소의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성공 사례 후기 등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비슷한 사정에 처한 의뢰인들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 변호사의 연락처나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보완되어 있는지, 평생 한 번 있을 만한 법률 분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잘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